근데 코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미래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우리 코알모 파이썬의 쿠커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젠 이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못해 진부해지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그 4차 산업혁명, 즉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막상 크게 따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죠? 데이터 과학이니 아니면은 클라우드니 IoT니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너무나도 양도 많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래서 그거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코딩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국민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잘하면 그거를 누군가는 구현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구현자와 생각하는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이게 만약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법들을 절차적으로 우리가 배워보고, 그런 것들을 또한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구현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코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실현시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을 컴퓨터 안에 쑥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뭔가로 표현을 해서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컴퓨터에게 전달을 하고, 컴퓨터는 그 글로 된 것들을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간 단계, 즉 우리가 뭔가를 글로 써서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코딩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컴퓨터야 내가 이걸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줘라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0 또는 1로 그 신호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고, 그 코딩을 통해서 완성된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단계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문법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외국어처럼 언어라고요? 네,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예요. 모든 언어에는 어떤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저랑 같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코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왜 이렇게 강력한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코딩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컴퓨터로 구현된 어떤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고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어떤 개발자들만 쓰는 언어가 보통 코딩이었는데, 여러분은 모든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나 코딩이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컴퓨터로 웹페이지만 보더라도 그 웹페이지는 엄청난 코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앱 있죠? 앱도 마찬가지예요. 구성된 것들도 다 코드로 되어 있고요. 코딩을 통해서 되어 있고, 내가 뭔가를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를 돌려받는 것도 다 코드를 통해서 돌려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코딩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처럼 어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배우시고,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저랑 같이 정말 심플하게 영어 타자부터 차근차근 배우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딩은 정말 어려운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코드,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도 할 수 있는 코드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메모 검색란에다가 메모장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메모장 앱이 뜨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딱 하면 메모장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타이핑을 해볼게요. H1하고 이렇게 부등호처럼 생긴 걸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고요. 꺽쇠 H1 이렇게 닫아줄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딩이에요. 네, 코드 중에서도 HTML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런지 이따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시죠. H2라고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건 코딩이에요 라고 하고 다시 H2라고 닫아줄게요. H2가 있으니까 H3도 한번 해보죠. 여기는 H3예요. 첫 번째 코드 완성. 자, H3 하고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보실 텐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텍스트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모든 파일로 바꾸어 주시고 코드라고 써볼게요. 코드 1. 그리고 .html, code1.html이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바탕화면에 code1이란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엣지로 지금 연결이 되도록 떴는데요. 자, 크롬으로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똑같이 뜨죠. 거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소스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메모장으로 작성했던 코드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어떤 그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이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우르르 뜰 텐데요. 똑같이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해보면은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소스 코드가 뜨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가 다 이런 코딩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코딩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고요. 그 첫 시작으로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워보려고 할 거예요. 왜 파이썬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트에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시작을 했을 때 Why do you want to learn programming이라고 물어보죠. 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하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배우고 싶어.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 나는 그냥 흥미가 있어. 잘 모르겠어. 하나만 이렇게 추천해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스크래치를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는 파이썬을 배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추천해봐. 그랬더니 파이썬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그냥 난 관심이 있어. 재미있어. 그냥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랬을 때 어떤 마음에 번뜩하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니? 없어! 라고 하면은 쉬운 거 하나 알려줘, 파이썬. 가장 그냥 배우기 쉬운 거 알려줘, 파이썬. 파이썬이 뭔가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입문용 언어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딥러닝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를 배우는데 그것도 모두 파이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파이썬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파이썬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간에도 파이썬 배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파이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치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기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개발한 어떤 그런 콜앱이라고 하는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여러분이 배우시고 나면 그 아나콘다라고 하는 통합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파이참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쓰기에 편리한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에서 구글 같은 걸 띄우셔서요. 파이썬하고
python이라고 파이썬하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실게요. 네, 검색을 해보시면 welcome to python.org 이렇게 뜨는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파이썬의 홈페이지예요. 여기를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가시면 자, 파이썬에 대한 것들이 뜨는데 이 파이썬은 사실 뱀 모양이에요. 이게 뱀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설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운로드에 마우스를 슬쩍 올려놓으시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에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거든요. 파이썬 3.9.0까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오늘 10월 19일인데 3.9.0까지가 지금 최신 버전인가 봐요. 이거랑 같이 저랑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를 누르시면 뭔가 열심히 이제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크롬이니까 여기서 다운을 받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이 이제 다 다운을 받고 나면 클릭을 하면은 네, 인스톨 파이썬 3.9.0 64비트 버전으로 하는데 자, 인스톨 now 하기 전에 여기 add python 3.9.pass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 하나 클릭하고 갈게요. 이게 왜 클릭하면 좋으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추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그때 뭐 pip 인스톨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코맨드 모드로 들어가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패스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고 인스톨 now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넥스트를 하면은 쭉 이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네, 드디어 설치가 다 됐습니다. 클로즈라고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 프로그램 여기 윈도우의 창을 딱 눌러보시면 여기 뭔가가 떠 있을 거고요. 최근에 추가한 앱이 떠 있을 거고 ABCD로 쭉 내려가셔서 P 쪽에 보시면은 파이썬 3.9 새로 설치됨이라고 뜨죠. 여기에서 몇 가지가 뜨는데요. 이렇게 까만 화면 말고 idle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뭔가 이런 창이 짜자잔 하고 뜰 거예요. 네, 저는 파란 창이 떴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부터 다음 시간에 파이썬의 환경 설정 그리고 저랑 같이 간단하게 코딩을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치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